변두리 역사. 미국 영화를 보면 배우가 무전기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자주 쓰는 영어 어휘가 있는데 바로 라저댓입니다. 오늘은 이 어휘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생활에서 쓰이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비행기를 발명한 이후 지상요원과 비행사의 의사소통은 비행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상요원이 비행사에 보내는 정보 하나하나가 지상과 공중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었다. 통신기술이 발달된 지금은 비행기에서 지상에 있는 집에 원하는 때, 즉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통신기술은 물론 항공기술조차 막 걸음마를 시작하던 100년 전에는 둘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기로 하늘을 난 이후 항공운항통신은 큰 어려움을 돌파해야만 했다.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협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통신수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사용한 방법은 비행사가 지상의 정보를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러가지 색 팻말, 신호용 횃불, 그리고 손과 팔을 이용해서 지상요원은 하늘을 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하려고 했다. 1915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비행기와 지상기지 사이에 무선통신이 성공했으며 1917년에는 미군에 의해 더 뛰어난 양방향 통신 장비가 개발되었다.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던 모스보호를 무선통신 기술과 결합하였는데, 비행사는 운행 중 안전 문제 때문에 아주 짧은 정보만 지상에 보냈다. 이때 사용된 짧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영어 알파벳 R이었다. R은 수신완료, 즉 리시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지상에서 비행사에게 정보를 보내면 비행사가 이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비행사는 이를 알리기 위해 따를 모스보호로 보냈는데, 이때 이 따가 알파벳 R 모스보호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런 매우 제한된 정보 전달은 비행사의 시야가 확보된 경우에만 쓸모가 있었다. 야간에 비행하는 경우 단순한 모스보호만으로 전달된 정보를 통해 정확한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당시 야간 비행은 전화 한 통으로 항공권 예약이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임무였다. 1921년 2월 22일 미국 비행사 잭나이트가 최초의 야간 비행을 통해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도시의 불빛도 충분하지 않았던 그 당시, 비행사가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지상 신호가 없었더라면 이런 모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잭나이트가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에 있는 착륙장 가까이에 도달한 시간이 새벽 1시였는데, 그 칠흑 같은 밤에 쉽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멀리서부터 길을 알려준 것은 우체국 직원, 착륙장 직원, 그리고 수많은 지역 농부들이 활주로를 따라 밝혀둔 횃불 행렬이었다. 이 비행을 성공하면서 잭은 인류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야간 비행의 성공은 앞으로 있을 극적인 항공통신 발전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이후 항공통신의 모스보호 대신 음성통신이 도입되는데, 이때도 상대방의 정보를 전달받았음을 알리는 신호가 필요했다.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다. 제대 후 복학한 예비역들이 수업 중에 묻거나 답하는 경우 말끝에 "이상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군대에서 하던 행동이다. 이것은 할 말을 다 했다는 신호이다. 아무튼 하늘과 땅에 있던 요원들은 서로에게 정보 수신 완료를 알리는 짧고 굵고 뚜렷한 표현을 찾게 되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영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쟁 영화 중 격렬한 전투 상황에서 무전을 하며 큰 소리로 외친다. 알파, 브라보, 찰리, 이런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를 음표문자 또는 음성기호라고 하는데, 알파벳 하나하나가 잘 들리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음표문자의 첫 알파벳을 연결하면 하나의 단어가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리마, 오스카, 빅터, 에코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첫 글자만 이어서 러브로 이해한다. 이 음표 문자는 원래 1900년대 초반 영국 해군이 사용하던 것인데 이후 영국 공군, 그리고 미군으로 이어지면서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정리한 것을 현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 또한 전투 중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음표 문자를 사용했는데 영국 공군과 거의 유사했다. 당시 알파벳 R에 해당하는 음표 문자는 라저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R은 초기 항공통신에서 수신 완료, 리시브들을 알리는 모스보호였다. 미군은 이 R에 해당하는 라저를 자신들의 군사용 통신에 사용했으며 라저 대시라는 표현은 그것을 수신했다 라는 의미가 된다. 라저가 처음 음표 문자로 쓰인 것은 1927년으로 군대가 아닌 만국전신연합에서였다. 1943년에 라저라는 표현이 널리 퍼졌는데 영어를 못하는 항공통신 요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모스보호를 사용해야만 했던 기술적 한계를 벗어났으니 리시브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도 했지만 한 번 자리 잡은 전통은 바꾸기 어렵다는 것과 단어가 전달하는 강렬한 어감을 고려하면 라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2차 대전 중 영국군과 미군이 이를 널리 사용하면서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확산되었다. 이후 1957년 국제표준음표 문자에서 라저를 로미오로 대체했지만 라저는 이미 항공통신뿐 아니라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도 로미오와 함께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대중들에게 수신 완료는 로미오가 아닌 라저였다. 이해하다 또는 알아들었다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다음은 라저를 맛깔나게 사용한 고전 영화의 일부이다. Niner, you are cleared for takeoff. Roger. Huh? LA departure frequency 123.9er. Roger. Huh? Request vector. Over. What? Flight 209er, clear for vector 324. We have clearance, Clarence. Roger, Roger. What's our vector, Victor? Howard radio clearance, over. That's Clarence, over. Over. Roger. Huh? Roger, over. What? 오늘은 비행사들이 주로 쓰는 용어 라저 댓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